안녕하세요. V쿨 본사 이상혁 교수입니다. VK 성형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VK 필름 교육 영상이지만 이거는 VK 성형하는 것만의 방법은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어떤 필름을 시공하시던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누르시는, 카드로 누르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런 습관을 고치지 않으실 거라면 유리 세정을 정말 깨끗이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메탈 필름들, 요즘 반반사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일단 반사 필름들은 이런 티끌들이 잘 보여요.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국들마저도 잘 보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시공 후에 출고가 돼서 고객님들한테 오렌지삘이라는 이렇게 울렁거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손으로 이렇게 미실 분들은 꼭 유리 세정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차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사용을 하시던 그런 차량은 특히 더 세정에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일단 물을 뿌리죠. 그리고 이런 차량용 기스 안 나는 수세미 이런 걸 사용하셔서 클렌저 작업을 해주십니다. 이걸로만 하셔도 웬만한 티끌은 날아가니까 이것만 해주셔야 돼요. 유리 세정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런 이물질은 없고요. 이 먼지들은 살짝 보이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이거는 지금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이건 마스킹이라고 하죠. 이거를 붙이는 이유는 사실은 차량 보호가 가장 크고 나중에 이제 시공을 하시기 전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먼지 유입을 조금 방지하고자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본넷이나 이런 측면 전체적으로 마스킹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다 차량 보호를 위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유리 세정이 끝났으면 이제 저희는 비누를 바르죠. 비누를 바르고, 예전에는 베이비 파우더를 쓰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베이비 파우더는 가루 형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소하기 좀 힘들고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비누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비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비누 사용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찬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물을 많이 써가지고 스펀지로 수분이 많게, 물기가 많게 해서 축축하게 바르신 다음에 건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누는 바르자마자 마를 정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스펀지를 사용해서 저는 이렇게 해요. 이런 스펀지를 사용해서 비누를 이렇게 바릅니다. 물기는 이렇게 많지 않게.
발라서 바르자마자 바를 정도. 이 정도로만 발라주셔도 충분해. 그리고 이렇게 발려야 유리 발수가 되어 있는 유리들한테는 이렇게 바르셔야 골고루 잘 발라져요. 빈틈이 없이. 근데 물기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바르시면 이게 발수력 때문에 비누가 안 발라지는 곳이 되게 많아져요. 이거 해서 도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VK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VK 같은 경우는 어려운 필름이 아니고요. 그냥 방법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이 다른 필름이다. 성형하는 방법만 틀린 필름이고 어려운 필름이 아니다. 물론 이제 신경은 더 쓰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방법을 아시면 큰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비누는 다 발랐고요. 필름 자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필름 자리 잡기 전에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이렇게 하시죠. 보통은 이렇게 일자로 잡으시죠. 잘 안 보이네 화면으로. 보통은 일자로 이렇게 잡으시는데 지금 화면상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일자로 잡으세요. 일자로 잡으시면 이 유리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더 넓어져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넓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이 주름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생겨요. 특히 이제 이따가 이제 그 SM6 유리 갖다가도 보여드릴 텐데 둥글둥글한 유리들 있죠. SM6로 요즘 테슬라 차량들도 그렇고 이런 차량들은 이 가운데 라인을 잘 잡아 주셔야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 필름 하듯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이 난이도를 높이면서 제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교육을 다니면서 항상 말씀드려요.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기준을 여기 이 면만 봤을 때 센터에서 이 유리 가운데로 가시면 이게 일자가 아닌 U자나 V자로 잡아져요. 그 상태가 주름이 전체적으로 잘 나눠지는, 자리를 되게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잡아볼게요. VK 필름은 다른 필름들과 다르게 말려있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필름을 롤에서 뺐을 때 필름면이 위로 올라와 있죠. 이건 참고를 항상 하셔야 필름 면으로 수축하는 일이 없습니다. 필름면으로 수축해도 수축은 되지만 필름의 파손, 상처 때문에 이면지 면을 위로 해주는 게 기본적인 거죠. 가운데에서 가운데, 가운데에서 가운데. 가운데에서 가운데. 처음에 자리를 이렇게 신경 써서 잡아주셔야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빠르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자리 이 위치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가재단을 하는데
저는 가위를 써요. 의료용 가위처럼 생긴 이 가위. 약국하면 팔려나? 남길 수 있으실 만큼 최대한 많이 남기시는 게 유리해요. 일단 기초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VK를 시공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숙련도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거의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원하신다면 초급편을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참고하세요. 자리를 다 잡았어요. 이 자리를 잡고 이제 여기까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은 옆에도 고정을 시키시는데 이 옆에는 고정을 시키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축의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축의 방법도 굉장히 많고 뭐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어느 분들은 뭐 이런 비누칠도 안 하고 그냥 뭐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필름에 따라서 그 필름이 그렇게 수축을 해도 되는 필름인지 그 필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VK라는 필름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엄청 어려워지는 필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난이도를 이 VK의 필름의 시공에 대한 난이도는 제가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해서 안 되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기존에 하시던 방법으로는 얘가 굉장히 힘든 필름이에요. 얘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오늘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듣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제 수축을 시작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하기 전에 이 생기는 주름들, 우리가 이제 이 주름을 다 수축시켜서 이 유리 모양에 맞춰야 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를 잡는 데 있어서 VK 같은 경우는 열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은 깨집니다. 다 뭐 느껴보신 분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깨지는 현상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름이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야 돼요.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을 일단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잡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랙, 깨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그 상황을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주름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 첫 번째고요. 이게 크랙이 생기는 이유가 열을 많이 먹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기존에 하는 방식이 보통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열을 주시면서 이게 손으로 쓸어내려요. 여기서 수축을 시키면서 주름이 생기면 주름 위에다가 열을 주고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밀착을 시키세요. 이렇게 밀착을 시키시면 결국엔 이 주름들이 지금 보이시는 이 완만한 주름들이 끝에 몰리면 다 서요. 커집니다. 이거를 잡다가 다 깨져요. 이해 하시겠어요? 내려가. 주름이 커져. 그 주름 잡다가 깨져. 그럼 답이 나왔죠. 이 상황을 안 만들면 됩니다. 주름이 서는 상황을 안 만들면 돼요. 이거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크랙이 생기는지, 열 먹으니까. 왜 열이 그렇게 많이 먹는지, 그렇게 안 만들면 돼요. 그러려면 이 완만한 주름일 때,
이 완만한 주름일 때 이 끝에 먼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전에 영상들 보셨거나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크랙이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방법은 많아요. 거꾸로 가는 거, 이렇게 필름 들어서 열주는 거, 뭐 이런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선의 주름을 만들지 않는다. 주름이 몰리게 만들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예요.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쓰는 히팅건들이 있는데 이게 온도계가 있는 히팅건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히팅건을 보통은 이걸 많이 쓰세요. 지금은 뭐 시정이 나와서 모양이 바뀌었는데 보통은 보쉬를 많이 쓰시죠. 이 온도계가 있고 온도계가 없는 것도 있는데 온도계가 없는 거는 아시겠지만 온도 자체가 최고 온도가 550도 그리고 뭐 작은 약한 불에서는 한 300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히팅건을 처음부터 쓰시면 감 잡기가 힘드세요. 센 불이나 약한 불이나 뭐 그걸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포인트는 뭐 온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많이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한테 온도를 한 300도에서 350도 이상 넘기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그 온도에서도 충분히 수축이 이루어지고 좀 센 불에서 하면은 순간적으로 열이 먹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한 불로 적응을 좀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수축되는 모양을 보시고 얘가 수축되는 타이밍 얼만큼 수축이 됐나 여기서 열을 더 먹으면 크랙이 가나 안 가나 이 타이밍을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열이 약해도 어차피 크랙은 가요. 한 곳에 열이 집중되면. 근데 센 불을 하셨을 때는 수축이 되는 모양을 보시고 그냥 빨리 움직이시면 돼요. 빨리 움직이시면 되고 거리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애를 좀 먹었는데 나중에 원리랑 이런 특성들을 알고서는 온도계 없는 걸로도 저는 수축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마무리 작업할 때는 조금 힘들긴 하죠. 그래서 결론은 온도계 있는 걸 쓰시는 게 제일 좋다. 없으시면 하나씩 구입하셔라. 이 말입니다. 왜냐면 뭐 별로 안 비싸요. 10만 원도 안 하는데. 그쵸? 네, 이제 시작해볼게요. 저는 이제 450도로 합니다. 450도로 할 거고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자, 여기 옆에를 고정 안 시켜요. 옆에를 고정을 안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축을 하잖아요. 수축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쪼그라들고 주름들이 어차피 여기서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필름들은 당연히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당겨지게 돼서 굳이 일부러 내가 여기를 처음에 고정시켜갖고 큰 주름을 만들고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수축을 다 시켜놓고 나중에 남는 것만 잡으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개인의 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갈게요. 일단은 열을 대세요. 열을 대시는데 조주는 우리가 커팅 치는 부분, 이 커팅 치는 부분에는 열이 다 가야 됩니다. 거기를 조준을 하시면 돼요. 거기를 조준을 하시고 그 라인을 따라서 수축을 먼저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라인이 잡힐 거예요. 이제 라인이 잡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커버 같은 게 있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재단을 다 하는데 이 칼이 닿는 부분은 다 열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열을 줘요. 이제 이 히팅건으로 필름에다가 열을 이렇게 줘보면 이 필름이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이 히팅건도 얘도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 열이 절대 집중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필름이 움직이면 저도 갑니다. 움직일 때 가는 거예요. 움직일 때 가야 돼요. 움직일 때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리의 습관은, 우리 대한민국 틴터들의 습관, 주름을 만들어서 주름 위에다가 열을 준다. 이 습관을 버리세요. 주름을 만들어서 주름 위에 열을 주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얘는 VK는 그렇게 주름을 만들어서 주름 위에 열을 주는 순간 크랙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전체를 다 이용해서, 전체를 다 수축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필름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름, 얘는 여기만 열을 먹게 되잖아요. 주름을 만들어서 주름에다 열을 주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열이. 일반 필름들은 가능하지만 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전체에다 열을 줘서 전체를 수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자, 갑니다. 필름이 움직이면은 히팅감도 간다. 이게 기본이에요. 주름을 보지 마시고 그냥 라인 따라 쭉 가시는 거예요. 제 동작들을 보시면 좀 의문스러운 동작들이 있을 거예요. 막 가다가 막 밑에다 바라놓고 이런 거. 저는 이게 모양을 잘 만들어 주면서 갑니다. 이 형형 수축하는 방향이 있죠. 필름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 보통은 다 세로로 수축을 하세요. 세로로 수축하시는데 이 세로로 수축한다고 그냥 이렇게 주름 있는 대로 휘어도 여기서 열을 주는 게 아니고 항상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름을 거의 이제 가운데를 기준을 줬을 때 직각으로. 그래야 얘네가 이쁘게 수축이 돼요. 수축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거든요. 옆으로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게 틀어져 있으면 여기 이 상태에서 열을 주면 얘네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뻗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일자로 만들어주는 습관, 이 습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필름들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독이 없는 차들은 금방 잡히겠지만 독이 좀 있는 차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를 뭐 주름이 있던 말든 상관하지 마시고 그 주름이 다 잡힐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잡는 거예요. 이 차량이 아반떼인데 생각보다 굽이 많네요. 그러니까 뭐 히팅건의 뭐 이거 방향들 뭐 돌려서 하시는 거, 위아래로 하시는 거,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처음에 하나도 수축이 안 돼 있을 때는 좀 돌려서 하시는 게 좀 빠르고요. 어느 정도 라인이 잡힌다 싶으면 위아래로 하시는 게 좀 편하십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빨리 하는 방법 없냐? 없어요. 그냥 하시다 보면 빨라집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그 해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위쿨 같은 필름이 한 20년도 더 된 그런 나라들 거를 찾아보시고 하면 그쪽 나라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대한민국 틴터들은 이런 필름을 다루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부족해야 뭐 10년도 안 되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 하시는 건데, 이 방법들과 필름의 원리만 좀 아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좀 더 힘든 거? 그만큼 비싸잖아요. 그죠? 빨리 움직이실 필요가 없고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필름이 수축되는 모양만 잘 보세요. 이게 한 곳에 이제 열이 머물지만 않으면, 그리고 뭐 주름이 서는 상황이 안 생기면 그렇게 쉽게 크게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드릴 거, 주름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주름이 서 있지만 우리 습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름 위에다가 열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주름이 생기면 주름 옆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에다 열을 주셔서 수축을 시켜서 서 있는 주름을 핀다는 생각으로 열을 주셔야 필름에 무리가 안 가요. 여기서 이 라인을 잡을 때는 막 대충 잡으면 안 돼요. 최대한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으셔야 어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밑에 라인이 다 잡히시기 전에는 위에다가 절대 열을 주지 않습니다. 이 위에다가 열을 주어서 여기서 수축을 하시면요, 여기서 수축을 해서 당기면 밑에 있는 주름을 다시 서요. 참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를 다 잡아 놓고 그리고 위에를 숨을 좀 죽인다 라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주름 남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름 사이사이에다가 열을 주고 필름이 움직이면은 나도 움직인다. 명심하시고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명심하시고요. 자, 이 정도면 얼추 라인이 다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얼추 이제 라인이 잡힌 건데,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남은 주름들, 이거는 왜 안 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주름은 밑에만 다 잡아놓으면 얘는 붙이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유리면에 빤빤하게 다하게 밀어서 붙이는 이런 것들은 일반 필름한테나 적용되는 그런 일들이고, 이런 두꺼운 필름들, 메탈 필름들은 굳이 안 잡아도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아요. 얘는 씹히지도 않아요. 잘 진짜 한쪽이 붙어가지고 고정이 되지 않는 이상 잘 씹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잡아도 되나, 그 여러분들의 습관상, 그 불안한 마음상 좀 잡고 싶다 그러면 얘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필름을 좀 당겨서 일자로 만드신 다음에, 주름이 여기 또 쓰잖아요. 주름 위에다가 열을 줘서 잡는 게 아니고 주름 사이사이에다가 또 열을 주시는 거예요. 주름 사이사이에다 열을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만 수축을 시켜주시면 돼요. 완전히 완벽하게 잡겠노라고 열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주름을 조금만 숨만 죽이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수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렇게 일자로 당겨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축되는 모양이 자연스럽게 잘 수축이 되라고. 이게 옆으로 주름이 틀어진 상태에서 열을 주면 그 상태로 계속 쓰기 때문에 그 쓰는 필름 위에 또 열이 가해지면 거기는 또 데미지가 먹거든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름의 특성을 알고 이해를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 VK라는 필름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필름이 원리는 같아요. 근데 수축되는 모양, 시간, 상태 등이 다른 것 뿐입니다. 모든 필름 다 손 안 대고 수축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그렇게 습관이 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 어떤 필름을 갖다 줘도 그런 자국은 절대 내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선택. 습관을 바꾸는 거. 그거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습관을 바꾸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게 다예요. 이따가 전체를 다 수축을 한 다음에 이제 물을 뿌려서 밀착시켜서 상태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이게 끝입니다. 얘가 생각보다 곡이 좀 있는 차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가 주름이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서 많이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름이 남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다 이쪽에서 눌러서 고정시켜서 일로 주름을 다 빼시거든요. 그러면 주름이 엄청 커져요. 저는 이걸 추천드리지 않고 옆에서 잡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모든 필름에 적용은 됩니다. 하지만 얇은 필름들은 좀 빨리 타거나 빨리 말리기 때문에 그 열에 대한 온도 조절이나 거리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위쪽에다가 우리가 아까 방향 얘기했는데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열을 주면 이대로 그냥 필름이 뻗기 때문에 위에다가 열을 주면 안 돼요. 그런다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만들면 여기 주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이 상황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에다가 열을 주는 건데, 안에다가 열을 주면 어떻게 되냐, 이 끝에가 말리고 온도가 세면 안 돼요. 온도를 낮추시고 한 25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250도까지 내려주시고요. 이 끝에다가 열을 주시는데, 이 끝에다가 열을 주시면 이 끝에가 좀 말리면서 안으로 열이 들어가면서 이 안쪽에서 이제 지네가 여기서 수축을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끝에다가 열을 주시면 안에다가 열을 넣으시는 거예요. 안에다가. 그럼 굳이 내가 밑에서 다 안 잡아도 여기서 다 잡힙니다.
이만큼만 잡으셔도 돼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수축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간에 연연히 하지 마세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줍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실패 없이 한 방에 성공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려운 필름으로 돈을 많이 받고 시공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꾸 이제 가격 까이고 이래서 저희는 그런 자꾸 이제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하지만 저는 좀 VK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시공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며 시공을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팅 치는 부분은 다 열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커버 똑같아요. 이 커버 쪽, 요렇게 커버 모양대로 우리가 커팅을 칠 거잖아요. 여기 모양대로 처음에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또한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축되는 모양 보고 딱 라인만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먼저 수축을 여기를 해놓으시면 여기는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잘라서 버릴 거니까. 그쵸? 그럼 시간 단축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 고기 많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열을 세게 주셔서 당겨서 주름을 조금 없애는 방법을 하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요령이죠, 요령. 일단은 요 라인은 다 열이 가야 된다는 거는 꼭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이제 필름을 들어서 열을 주는 이 방법도 원리는 같아요. 이제 필름을 일단 수축을 시켜야 되는 건 수축을 시키는데 이 모양대로 수축하기 전에 필름 자체를 먼저 수축을 시켜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해지니까 됩니다. 유리에 안 붙어 있을 정도로 좀 당겨주셔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열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크랙이 잘 가요. 그러니까 거리 조절, 속도 조절 뭐 이런 거 잘 하셔갖고 열을 주시면 이렇게 먼저 자리가 잡혀요. 그러면 시간이 좀 빨라지죠. 이거는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도 있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필름의 원리랑 수축에 대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시면 이런 방법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일단 기본적인 수축 과정은 끝났는데요. 예,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 이렇게 주름이 남은 것처럼 보여도 여기에는 열을 더 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습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빤빤하게 누르면서 시공하는 게 습관이 뱄다고 해서 이게 막 이거 뜰 것 같은데 라는 기분 막 드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남는 주름들은 절대 뭐 이것 때문에 끝에가 뜨고 그러진 않아요. 끝에가 뜨는 이유는 끝에가 수축이 덜 됐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에다가 물을 뿌리고 밀착을 한 다음에 남는 주름들을 잡는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 성형
100% 수축보다는 한 98%? 그러니까 그 감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열 더 먹으면은 얘는 손상이 갈 것 같다. 여기서 멈춰야겠다라는 그 타이밍을 잘 아시면 쉬워집니다. 뭐 100% 성형을 하실 수 있으면은 하시는 게 좋죠. 더 뭐 다른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거기서 그거를 위해서 열을 더 주고 무리해서 더 하시다 보면 분명히 데미지를 먹기 때문에 데미지를 먹기 전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열을 다 먹여놓고선 수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마무리 잡는 거는 습식으로 하셔야 좀 편하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물을 고루고루 뿌려주시고요. VK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꺼운 메탈 필름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씹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미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안에 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묻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처음에 이제 자리 잡은 방향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내리시는데 이제 완전 뭐 일자보다는 좀 대각 쪽으로 빼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기는 최대한 좀 많이 빼주셔야 다시 물이 들어가서 주름이 다시 생기고 이런 상황들 안 생기니까 일단은 이 고무스퀴지로 물을 빼고 이 위에는 우리가 이제 버릴 이면지 부분이기 때문에 기스가 좀 나도 괜찮습니다. 위에는 저희가 이제 작업이 잘 되었나 이거를 봐야 되니 이렇게 물기를 빼주시고요. 대각으로 잡아서 물기를 제거해 주십니다. 물기를 좀 완벽하게 빼셔야 얼마큼 됐는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해보시거나 자기만의 루틴이 있거나 그 감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설렁설렁 빼셔도 되고 이 후작업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잘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VK라는 필름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잘하고 못하고를 나누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을 하나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정도예요.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주름이 남았을 때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남긴 거죠. 아까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버릴 거고요. 잘 보시면은 이 우리가 커팅을 쳐야 되는 그 라인 밑으로 주름이 생겨 있는 데들은 굳이 안 잡아도 돼요. 잘라서 버릴 거니까. 그렇죠? 이런데. 근데 이제 위에는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잡는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이것 또한 지금 이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고 이 필름에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쓰실 수 있고요. 곡이 많은 차량에서 일반 필름 하시거나 다른 뭐 메탈 필름들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VK 같은 필름이 우리나라에 한 두세 종류 정도 있어요. 좀 있는데 이 방법을 터득을 하시고 익숙해지신다면 이 세상 수축을 못하는 필름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온도는 한 250도 정도 해주시고요. 250도. 자, 이런 뭐 카드나 이런 스키지나 뭐 플라스틱 헤라 같은 근데 이제 뭐 데미지를 많이 안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여기는 위에다가 열을 주는 게 아니고 필름 위에다가 열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필름 위에다가 열을 주시면 안 돼요. 이대로 뻗으니까 또 무리가 갑니다.
이 안에다가 열을 주는 거예요. 안에다가 열을 주시는데 주름이 여기 생긴다고 여기에만 열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줄 거예요. 아까 처음에 했듯이 이 바람 세기가 3단으로 하셔야 좀 바람 세기가 세야 수월을 하시니까 온도를 차라리 좀 낮추시고 불안하시면 온도를 좀 낮추시고 바람 세기는 계속 세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게 바람을 넣으시는데 이렇게 대각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열을 넣어서 안쪽에서 전체적으로 얘네가 열을 먹고 수축을 시키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름 표면을 우리가 수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안에 열이 차서 그 열이 닿는 모든 필름면을 수축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을 주시면 이 필름이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수축이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자, 이렇게 넓어지면 범위를 이렇게 줄여주세요. 범위를 줄여주시는데 이 주름이 생겼을 때 이거를 끝까지 미시면은 이게 씹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씩만 이만큼씩만 가시면 씹히지 않고 주름이 오히려 나눠져서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열은 계속 주고 계시고 헤라를 반씩 이동하면서 이렇게 주름을 반씩만 잡아주면서 계속 수축을 해주세요. 이것도 수축되는 모양을 좀 보실 줄 알면 편안해져요. 이런 식으로. 이 끝에는 우리가 이제 잘라 버릴 부분들은 열을 좀 과하게 돼서 여기를 좀 태워서 크랙이 간다 그래도 좀 태워서 수축을 시키는데 좀 속도는 빨라지죠.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해서 끝에를 태운다 라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잡힙니다. 이게 습식을 좀 잘 하시는 분들, 습식 성형에 익숙해져 있으신 분들은 좀 쉬워요. 좀 편하고 이 방법이 익숙해지시면 습식 수축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옆에도 알려드릴게요. 옆에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열을 줬듯이 안에다가 열을 줬듯이 얘는 위에다가 열을 주면 안 되고 얘도 안에다가 열을 주는 거예요. 끝에 벌려서 안에다가 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게 끝에다가 열을 주면 안에서 부풀죠. 부풀면서 자기네들이 수축하고 싶은 방향으로 수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안에다 열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VK라는 필름이라 두껍고 열을 먹는 그 기준이 달라서 이 정도 온도에 이 정도 거리로도 되지만 뭔가 좀 얇은 필름들이나 일반 필름들에 적용하실 때는 온도를 더 낮추시거나 거리를 더 멀리 떨어뜨리셔야 이게 아마 데미지가 크게 안 먹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시면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사실 안 해도 되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풀었을 때 부풀 때까지 지그시 그냥 대고 계시고 조금씩 내리셔서 범위를 줄이시면 됩니다. 옆에 같은 경우가 조금 주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주름에 대해 뭐 부담을 갖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거를 예전처럼 기존에 하는 것처럼 뭐 주름의 옆 주름을 굳이 막 옮겨갖고 위로 빼고 이러면 이 작은 주름이 일로 옮겨서 위로 가면요 말도 안 되게 커지거든요. 이거는 다 잡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잡으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잡으시는데 아까처럼 걸려서 안으로 열만 넣으시면 돼요. 걸려서 안에서 열을 넣고 요 앞에서 수축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다가 열 주는 것도 어떤 분들은 그냥 아까 제가 들어서 하는 것처럼 들어서 옆에다가 먼저 열을 주시고 이쪽 라인을 수축을 먼저 시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틀리진 않아요. 그게 틀리지도 않고 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수축되는 원리와 방법들만 알면 어떤 방법을 쓰셔도 돼요. 기존에 하셨던 그 미는 방법 요것도 안 되진 않아요. 그냥 힘들 뿐이에요. 힘들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필름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수축을 하시다가 끝에 주름 모인 거를 지금 같은 방법으로 끝에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고 그냥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대신 크랙이 안 가는 방법을 골라서. 그러려면 얘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크랙이 가는 거를 아셔야겠죠. 그것만 아시면 방법은 상관없다. 네, 이렇게 수축하는 거를 다 보여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처음에 이제 유리 세정, 비누, 그리고 자리 잡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렸고, 조금 있다가 SM6 유리에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자리를 잡는, 가운데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만 아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방법이 다르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저희 이제 필름 X라는 필름이 있는데, 그 X라는 필름도 똑같습니다. 이제 백화가고 크랙 가는 필름들은 그런 상황들만 안 만드시면 돼요. 그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하셔도 다 돼요. 그러니까 X 같은 경우는 VK보다 열을 잘 먹어요. 수축이 빨리 됩니다. 낮은 온도도 충분히 성형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들어서 이제 수축시키는 방법으로 끝에 라인을 잡아놓고 하시면 그게 크게 무리가 안 생길 정도로 수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알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예전 영상에 X 성형하는 방법 이런 걸로 이제 올려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 필름 원리 때문에 그냥 주름이 안 생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수축을 하는 거라, 그것도 쓰셔도 되고, 지금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되고, 그 어떤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대신 주름이 높게 서는 상황만 안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참고하시고, 제가 X필름도 열선을 수축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커팅까지 다 해놨고요. 이제 시공을 할 겁니다. 시공을 할 건데, VK는 다른 필름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메탈 필름이라고 하죠. 메탈 필름 전체를 이렇게 했을 때 추가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필요함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본사에서는 이제 추천하는 유막 제거, 안쪽 유리 안쪽 유막 제거를 저희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유막 제거제로 제거를 한번 할 거고요. 밖에서부터 찍는 이유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먼지 유입을 막기 위해 이런 벽에다가 유리를 큰 거를 설치하시거나 뭐 이렇게 뿌리는 물, 뭐 호수 이런 걸로 물 청소를 쫙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이면지 안에다가 희석제를 이렇게 뿌려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먼지 때문에.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제 VK 같은 경우는 이면지가 필름과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편하게 하고자 한 5cm, 10cm 정도만 오픈을 해서 물을 뿌리고 들어갑니다. 물을 뿌릴 때도 최대한 공기 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주고요. 물을 뿌리자마자 덮는 정도. 저쪽 반대편도 요만큼만 물을 뿌릴 거고요. 이게 사실 이 과정에서 다른 필름들 시공하실 때 먼지가 굉장히 많이 타요. 이렇게 크게 벌린다거나, 이렇게 막 이런 면이 필름 면에 붙었다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먼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긴 해요.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 틴터 분들은 이 방법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면지와 필름 사이를 벌려서 희석제를 먼저 뿌려놓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일명 돌돌이라고 하죠. 돌돌돌 말아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쫙 피면서 혼자 시공하는 그 방법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외국
외국은 이런 방법이 그렇게 크게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 분들이 우리나라에 견학을 와서 대만 부이쿨이 제가 이제 시공을 혼자 하는 거 보여줬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평소에 하듯이 시공을 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방법을. 그래서 제가 왜 놀라는지 몰라서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대만 거를. 깜짝 놀랍니다, 시공하는 거.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냥 둘이서 쫙 벌려놓고서는 물 뿌리고 둘이 같이 이렇게 덮는 스타일인데, 우리로서는, 대한민국 틴트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거죠. 네, 이제 시공을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쓰는 도구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틀려서 꼭 뭘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편합니다. 저는 이게 편해요. 원래 큰 거, 우리 브이쿨에서만 팔던 그 큰 거 하얀 거 있죠? 그걸 썼었는데 그것보다 그냥 이걸로 한번 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따가 보여드릴 그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서, 효율적이고 힘이 안 들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꿨어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뭐가 더 물이 잘 빠지는지 비교해 보시고 판단해서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커버링을 다 해놨는데, 청소용, 여기 물빼기용, 블루맥스, 이거 날 있는 거 말고 날 없는 짧은 거, 그리고 이거는 저 구석탱이 손이 안 닿는 저 끝에들, 저기 한번 비춰주세요. 저 앞에 이런 데들 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자리 잡기, 처음에 힘줘서 물 빼기 전에 자리 잡는 용으로. 플라스틱 하나. 얘는 마지막 마무리용 큰애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하드해야 되고요, 넓을수록 좋아요. 하드합니다. 이 구입처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잘 알려드릴게요. 도구 소개는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커버링을 또 마스킹을 다 해놨어요. 여기가 이게 좁아서 필름이 위쪽으로 더 올라와서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마스킹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먼지가 잘 타니까. 일단 안쪽에 하는 이 마스킹은 차량 보호도 있지만 먼지 유입 때문에 하는 것이 더 큽니다. 일단 이런 데는 이런 커버링 같은 거 다 띄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커버링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띄지 않아요. 띄지 않고 그냥 청소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 A필러도 탈거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이게 스웨이드나 털로 되어 있는 분들은 띄고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유막 제거제로 유분 제거를 한번 할 거거든요. 유분 제거를 하는데 이거가 이제 내장재에 잘못 묻으면 닦기가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원래 크림글라스라고 판매하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가루 형태에서 크림 타입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정상 지금 제조가 힘들게 돼서 지금 추천드리는 건 제가 이제 이 Y1이라고 아키텍 거, 우리 이제 GR테크에서 파는 건데, 카업몰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유막 제거제거든요. 이게 유막 제거제, 산화세륨들은 색깔이 갈색이 진할수록 되게 센 거예요.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때까지 사용을 했는데 이걸로 안에 기스가 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융에 이물질이 껴있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유분 제거를 하는 이유는 유분이 많은 차들은 일단 시공하기가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뿌렸을 때 물이 이게 완전 맺혀야지 시공하기가 좋은데, 유분이 많은 차들은 이 희석제 양이 진짜 많거나 원액이 아닌 이상 유리에 맺혀 있진 않아요. 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마른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필름 본드층이 마른 부분과 이 유리 마른 부분이 닿아서 밀리거나 붙었다 떨어지거나 하면 자국이 납니다. 그 자국이 없어지는 경우도 대부분 많지만 일단 자국이 보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물기가 유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수분이 빨리 날아가냐 늦게 날아가냐의 차이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는 VK 같은 경우 꼭 유분 제거를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분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양모 얇은 뭐 양모 이런 천이 있으면 좋지만 뭐 그런 게 없으면 융으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물기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살짝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문대주세요. 이 유분이 많은 차들은 이걸로 이렇게 문댔을 때도 약재가 안 묻고 터지고 흘러버려요. 그런 유리는 유막이 많다는 거죠. 발수가 돼 있는. 요즘 이제 수입차들도 많이 그런 발수차들이 많아서 유막 제거는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장재들 조심하시고 많은 양을 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시고 물로 그냥 막 청소하기보다는 물 한번 뿌리시고 깨끗한 용으로 한번 닦아내세요. 그래야 내장재에 좀 덜 묻어요. 여기서 이거를 하신 다음에 청소를 좀 부실하게 하면 먼지 유입이 많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먼지가 안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고 노하우가 있으시고 습관이 좋으신 분들은 먼지가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으나 어느 부분에서 먼지가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방어도 하시지만 먼지란 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00% 안 들어간다고 장담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먼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단 유분 제거 하시면 그 다음에 젖은 용으로 한번 닦아내시고 유리에는 이물질을 검사하실 거예요. 보통 헤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헤라를 잘 갈아서 천천히 물을 이렇게 빼줍니다. 하면서 이제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그 제거를 하는 이물질은 흘러내리는 먼지가 아니고 박혀있는 먼지들, 돌출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는지 한번 밀어주시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이 틱틱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나다다다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래퍼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요즘 차들은 이렇게 도트가 보이나? 보여? 이 도트인데 이 도트가 돌출되어 있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이 차 브랜드마다 있는 차들이 있죠. 이게 이제 저희 메탈 필름, 이런 VK 같이 두꺼운 필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쪽에 물이 맺혀서 건조하는데 시간도 걸릴 뿐더러 건조하는 과정에서 하얗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필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해요. 근데 특히 이제 SM 같은 차들, 삼성 차들은 좀 고객들을 이해시키는데 좀 힘들죠. 뭐가 이렇게 의심스럽다 그러면 손으로도 만져보시고 이런 식으로 유리를 청소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런 데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이런 데들 위에 옆에 그리고 틈새 헤라 넣어서 틈새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쫙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물을 쓸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쓰면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차에. 그래서 물을 최소화하며 청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을 또 뿌리고요. 이제는 고무스키지로 물 청소를 한번 마무리 해줄 거예요.
이때 유의할 점은 물줄기가 안 남게 겹쳐서 빼는 겁니다. 뭐 이런 시공이야.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다르게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붙이는 일만 남았죠. 이때 물을 좀 빈 곳 없이 뿌려주시는 게 좋은데, 그런다고 막 너무 많이 뿌리는 것보다 골고루 잘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유막 제거를 한번 했던 유리들은 희석제 양이 평소와 같으면 안 돼요. 보통 평소 때 유막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 넣던 희석제의 3분의 1 정도만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똑같이 쓰시면 너무 미끄러워서 시공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렇게 갑니다. 아이고야. 운전석 먼저 가시는 분, 뭐 조석 먼저 오시는 분 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필름 면이 유리에 닿기 전에 최대한 다른 데 안 닿게 컨트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쯤에 더 곡을 좀 줘서 끝에가 풀기 편하도록. 자, 이 정도 해놓고 희석제가 이렇게 물이 안 묻어있는 그런 필름이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게 피곤해지죠. 그리고 붙였다 떼면 일단은 먼지가 다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한 방에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물을 뺄 거예요. 물을 빼기 전에 이제 기포 같은 거는 손으로 웬만큼 빼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좀 자국이 불러요. 여기도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런 좀 다루기 편한 걸로 물을 먼저 빼시면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근데 가운데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기둥 생기고 뜨는 부분들이 이 가운데서 제일 많이 뜨거든요. 얘가 제가 성형 교육할 때 이쪽 라인에 꼭 열을 주시라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열을 안 주면 나중에 여기만 이렇게 기둥이 생겨서 그거 잡는데 또 자국 나고 먼지 생기고 막 먼지 들어가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을 뺄 때는 가운데를 먼저 빼주고 방향을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해주셔야 구름이 크게 뭐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당기면서 붙이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볍지만 자리는 잡혀야 되니까 너무 살살 빼시면은 나중에 또 힘쓰면서 밀 때 필름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안 움직이실 정도로 자리는 잡아놓고 큰 물들을 일단 제거를 해주십니다. VK는 특성상 웬만한 주름들은 씹히지 않고 잘 붙어요. 그러니까 100% 수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물을 뺐으면 이제 블루맥스나
이건 큰 스퀴지로 힘을 한번 줘서 세게 한번 빼줍니다. 이것 또한 가운데부터 자리를 잡고 여기서는 좀 최선을 다하셔서 물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헤라를 겹겹이 겹쳐서 물을 빼시는 게 중요해요. 뭐 빨리 빼시려고 이렇게 한 번 가면 그대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이쪽에 주름이 물줄기가 남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반씩 겹쳐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반씩. 헤라 방향도 이렇게 되면 물줄기가 위에 남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향하게. 이런 게 작은 습관들이에요. 작은 습관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손이 안 닿는 거죠. 물기 제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태가 뭐 이렇게 했다고 물이 다 빠진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다 이제 물기가 남은 부분들이죠. 이걸 한 번 더 빼줘야 되는데, 일단 끝에 있는 물기들을 한번 제거해 줄게요. 이 끝에 물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기둥이 잘 올라와요. 한번 빼주시고, 마무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화이트맥스, 블루맥스 이런 걸로 물을 완벽하게 빼실 수 있다면 뭐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문제 없이 물이 빠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빼줍니다. 이제 사용했던 이면지를 그대로 물을 뿌려서 다시 붙이세요. 이게 다시 붙이는 이유는 아시겠죠? 말 안 해도. 필름 보호 때문이고요. 이 플라스틱 헤라로 힘껏 한번 빼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헤라가 굉장히 잘 갈려 있어야 돼요. 헤라가 울퉁불퉁하면 물이 고루 안 빠집니다. 헤라가 굉장히 잘 갈려 있어야 되고, 중간 센터부터 잡는데, 이 물을 뺄 때 이따가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빠지는 양들이 보여요. 한 번 밀고 한 번 더 밀어보고 그 물이 거의 안 보일 때까지 밀어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한 번 세게 밀면 거의 다 빠집니다. 갑니다. 한번 빼고 이 물이 한 번 더 밀어보면, 역시 카메라는 찍기가 힘드나? 한 자리를 2번씩만 하시면 돼요. 저쪽 뺄 때 찍어야겠다. 한 자리를 2번씩만 빼시면 웬만큼 빠지고요.
너무 빨리 하지 말고 힘을 좀 주셔서 천천히. 이면지를 붙여놔서 필름 손상에 뭐 부담이 없지만 이렇게 가끔 필름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면지가 안 찢어지도록 그 사용한 이면지를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차 안에 두었다가 최대한 먼지를 안 묻히고 다시 필름면에 붙여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 두 번씩만 밀면은 거의 다 빠집니다. 물이. 보이죠? 한 번 밀고 두 번 밀 때 물 보이나? 거의 안 보일 때 물이 안 보이면 거긴 더 뺄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뺄 수는 없지만 한 90%만 빼놔도 클레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비는 곳 없이 차근차근.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면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필름면 한번 닦아 주시고요. 이런 눈밀러 쪽 끝에 모서리는 밖에서도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물이 잘 빠졌나. 틈이 작아가지고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생헤라로는 필름면을 웬만해서는 안 문지르시는 게 좋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시공이 끝났고요. 이제 확인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밖에서도 한번 보고 안에서도 한번 보시는데 이제 물이 뭉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끝에 부분이 마르기 전에 한번 빨리 밀어서 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다 했습니다. 끝났어요. 밖에서 안에서 이제 확인 한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자, X 수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라인을 이렇게 6등분으로 나눠주시고요. 이것 또한 주름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선은 주름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잘 이렇게 잡는 겁니다. 최대한 물을 빼서 밀착을 시켜주시고 여기도 잡아주세요. 끝에 잡을 때는 이렇게 일자로 빼지 마시고 대각으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렇게 뜬금을 나눠놓은 이유는 기름을 이렇게 6군데를 나눈 거예요. 골고루 좀 크기가 비슷하게끔 나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요령을 알려드리면 안으로 바람을 넣으세요. 끝으로 해서 이 세구탱이가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만 막으면 안에 이제 공기층이 생기죠. 빵빵해지죠. 한 250도 정도면은 이 정도 열에는 뭐 크게 얘가 데미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시 이 끝에를 다 물어준다는 느낌으로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 끝에가 다 물어졌다 하면 이제 이 위쪽에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얘도 또한 필름이 움직일 때 힐핑건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주지 마시고요. 이것도 방법만 틀린 거지 뭐 필름에 이런 데미지가 생길 법한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편하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완전 물을 빼시면서 밀착을 이렇게 시키셔야 이게 이렇게 잘 다물어지니까요. 이 상황이 돼야 또 더 어려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한구탱이라도 뜨거나 공기가 빠져나갈 길이 있고 그러면 모양이 이상해지고 그때부터는 또 수축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기본 틀 같은 거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가 계속 뜨겠다 싶으면 테이프라도 붙여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세구탱이는 다 막혀 있어야 공기가 빠져나갈 균형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끝에만 수축을 이렇게 시켜주시고 오물어 이렇게 다물어 주시면 안에 이제 공기가 차고요. 이제 뭐 풍선 불듯이 부풀어 오르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필름이 수축이 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필름이 옆으로 뭐 기울거나 방향이 틀어진다 그러면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요 아까처럼 주름 사이에다가 열어주시면 큰 데미지가 없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큰 데미지 없이 시공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막 하시다 보면은 이제 많이 데미지가 먹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최대한 속도보다는 문제 없이 시공할 수 있게 차근차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야.
먼저 여기를 이렇게 얘를 주워서 추출을 시켜놓고 꼭 한 가지 방법이 아니어도 다 됩니다. 이렇게 시공하셔도 무방하죠. 데미지가 없으면 되니까. 편한 거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끝! 자, 이 유리는 SM6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SM6가 유리가 시공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가운데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곡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씌워지고 어떻게 어려운지 그거 알려드리려고 해요. SM6가 무슨 시공량이 많지는 않지만 VK로 그래도 이거 정도 성공시킬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니까 실력보다는 많이 알게 되신 거죠. 일단은 자리를 잡을게요. 보통 차가 이게 있으면 일자를 이렇게 잡아요. 그냥 이렇게 잡죠. 그냥 일자로. 그리고 놔볼게요. 자, 이렇게 일자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 화면상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주름이 올려요. 여기 이게 시공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데는 어떻게든 다 잡아요. 다 잡습니다 사장님들이. 근데 여기 잡다가 다 망치세요. 못 잡으시죠. 그래서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자리를 어떻게 잡냐, 다시 비염치를 하고 이 상태에서 이런 차들은 이 밑에가 아로가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 아로에 맞춰서 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U자로 이렇게 U자로 다른 그냥 일반 승용차들보다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자리만 잘 잡으셔도 기존에 어려워하시던 그
만큼의 난이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래도 고기 주름이 고루고루 퍼져요. 그러면은 좀 더 수월해지죠.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고 완전 시고줄은 아니지만 시공이 수월해진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S. 사실 이거는 지금 차가 아니고 유리라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뒷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보시고요. 이렇게 필름을 들어서 라인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라인도 좀 들어서 먼저 수축을 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시간 단축에 유리하실 거예요. 가운데가 이렇게 좀 이 커버가 넓은 차들이 있어요. 걔네는 좀 더 편하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구멍을 좀 당겨서 공을 줄일 수 있어요. 얘네는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이 꽤 걸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 얘만의 방법을 좀 찾으시고 우리가 이제 살릴 수 있는 부분만 살리는 거죠. 사방팔방을 다 이용하셔야 돼요. 이런 차들은.
확인해볼게요. 15분 걸렸나? 이게 뭐 SM6라고 안 되는 차는 아니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 한 15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SM6 치고는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죠? 이렇게 곡이 많은 차들은 참고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출금 밖에서 좀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붙이셔도 안에서는 주름이 또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유리들은 두께 때문에 이 외경과 내경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곡이 별로 없는 차들은 저희가 느끼지 못하죠. 근데 이렇게 좀 곡이 좀 심한 차들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이 정도만 돼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수열로 여기 뭐 SM6는 다행인 게 이렇게 여유를 많이 두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끝을 많이 세우면서 하시면 속도가 좀 빨라져요. 좀 억지로 시간을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차들은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옆에 잡는 이 방법을 좀 잘 터득하시면 본인 스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정도면 붙이는데 지장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SM6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SM6를 시공을 해봤고요. 수축을 해봤고 지금 한 20분 좀 안 걸린 것 같아요. 20분 좀 안 걸렸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SM6라고 어떤 분들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자리를 잘 잡는다. 유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라인도 동그랗게 잡아서 처음에 전체적으로 줌을 나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어떤 차종이든 난이도를 많이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드에서 잡는 거. 지금 이 사이드에 조그만 거 이런 걸 옆으로 위로 우리가 상하로 뺐을 때 커지는 거 그냥 그렇게 커지게 빼지 마시고 큰 거를 오히려 옆으로 빼면서 좀 작게 만들어서 옆에서 잡는 이 스킬만 잘 하셔도 짧은 시간 안에 뭐든지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겁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다 마치고요. 언제든 본사 방문을 하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방문을 드려서 스킬 전수 이런 것들은 다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